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7년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남편 성훈이는 중소기업 임원이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준혁이는 올해 26, 회사 다니고 있고 딸 지수는 22, 대학 졸업반이에요. 평범한 가족이죠? 근데 3개월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륜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제 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7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25에 성훈이를 만났어요. 맞선이었죠. 성훈이는 당시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저는 백화점 직원이었어요. 첫인상은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투도 정중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었죠.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신혼 시절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지만 주말엔 항상 저를 챙겨줬고 다정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아들 준혁이를 낳았고 4년 뒤에 딸 지수를 낳았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어요. 남편은 승진도 잘 됐고 우리는 아파트도 장만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성훈이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저녁 늦게 들어와도 항상 전화했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거든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신호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10년 전쯤이었나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평소랑 좀 달랐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 왔어. 여자분인데 되게 똑똑하더라. 그래, 나이는 어떻게 돼? 우리보다 한참 어려. 35쯤? 젊네. 결혼했어? 아니, 미혼이래.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이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이 그 팀장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오늘 김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진짜 잘하더라. 김 팀장이 나한테 업무 조언 물어보더라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1달, 2달 지나면서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보, 요즘 김 팀장 이야기 많이 하네? 응, 그래.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혹시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웃었어요. 뭔 소리야. 나 당신밖에 없어. 그냥 일 잘하는 동료일 뿐이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 후로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야유회 간다. 또, 지난달에도 갔잖아. 이번엔 본사랑 합동이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주말까지.
미안해. 다음 주말엔 가족들이랑 놀러 가자. 남편은 그렇게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화가 안 됐어요. 저녁 먹었냐고 문자 보냈는데 몇 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미안, 산에 있어서 전화 안 터져.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다음 날 밤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응, 좀. 씻고 올게.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 가방에서 빨래를 꺼냈어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어요. 영수증이었어요. 호텔 영수증. 호텔 객실 요금 25만 원.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야유회인데 왜 호텔 영수증이? 남편이 샤워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그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야유회 끝나고 회식했는데 대리 운전비가 너무 비싸서 호텔에서 잤어. 혼자? 아니, 동기들이랑 같이. 그럼 왜 객실 요금이 이렇게 비싸? 우리 넷이서 스위트룸 잡았어. 나눠내면 얼마 안 돼.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어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 부인을 만났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수 엄마. 오랜만이네. 네,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우리 남편 요즘 야근 진짜 많아서 힘들어. 우리 남편도요. 요즘 회식도 많고. 회식? 우리 남편은 회식 거의 없던데. 그래요? 우리 남편은 한 달에 두세 번은 하는 것 같던데. 동료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같은 부서인데. 혹시 우리 남편이 안 가는 건가? 그 대화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회식 자주 한다며? 응, 좀 그래. 근데 박 과장 부인 만났는데 박 과장은 회식 별로 안 한대? 남편이 잠깐 굳었어요. 박 과장은 애기 어려서 일찍 들어가잖아. 나는 팀장들이랑 따로 모임 있어. 아, 그렇구나. 저는 또 넘어갔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어요. 준혁이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고 지수는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손도 안 가니까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운동 갔다가 일찍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빨리요.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낯선 여자 구두가 있었어요. 누구지? 거실로 들어갔는데 소파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 누구세요? 여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운 씨 회사 동료 김은혜라고 합니다. 김 팀장? 10년 전 남편이 이야기하던 그 김 팀장.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로? 아, 성훈 씨가 서류를 집에 두고 가셔서요. 급한 서류라 제가 가져가려고요. 그렇구나. 근데 남편은 화장실 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어, 여보, 벌써 왔어? 응, 운동 일찍 끝나서. 근데 이분은, 아, 회사 동료. 서류 가져가려고. 은혜라는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실례했습니다. 은혜가 나가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회사 사람이 집까지 와? 응, 급한 설이라서. 내가 회사 가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도 집 주소까지 알려주고. 우리 부서 사람들 다 알아. 작년에 집들이 했잖아. 맞아요. 작년에 이사 와서 회사 사람들 초대했었어요. 근데 왜 찝찝한 느낌이 들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자꾸만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혜.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가지러 왔다면서 왜 서류를 안 가지고 갔지? 은혜가 나갈 때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안방, 서재. 그러다가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엔 잠겨 있는 서랍인데 그날은 열려 있었어요. 서랍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은혜가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 식당 사진,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5년 5월, 2016년 12월, 2018년 7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사진을 책상 위에 쫙 펼쳐놨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서 찾았어? 서재 서랍. 이게 뭐냐고 물었어. 남편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바람을 피운 거야?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은혜가 날 이해해줬어. 당신은 항상 아이들만 신경 쓰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잖아. 뭐? 은혜는 나를 봐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를 인정해줬어.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정당화돼? 아니야,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은혜를 사랑해. 그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자겠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안방에 누워 울었어요. 27년이 뭐였지? 아이 둘을 낳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다 뭐였지? 다음 날 저는 은혜에게 전화했어요. 번호는 남편 핸드폰에서 찾았어요. 여보세요? 저 어제 만났던 성훈 씨 부인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혜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요. 은혜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부인, 죄송합니다. 은혜가 먼저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10년이에요, 10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유부남이란 거 알면서도 은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저는 사랑했어요. 뭐,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냥 동료였죠. 근데 성훈 씨가 저한테 의지하고 힘들 때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10년 동안 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건데요? 남편이 당신 사랑한대요. 은혜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성훈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부인, 저희 헤어지세요. 성훈 씨는 저를 더 사랑해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당신 미쳤어요? 27년 함께 산 가족이 뭔지 알아요? 압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은혜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가족을 뭐로 보는 거예요? 부인,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뭐, 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차피 성훈 씨는 저한테 올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솔직히 말해줘. 은혜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아이들은 이해해 줄 거야. 이해? 아빠가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걸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정말?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아이들한테 직접 말해. 내가 왜 이혼하는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어요. 준혁이랑 지수를 불러서요.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대.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를 봤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준혁아,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준혁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지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진짜예요? 응, 미안해.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우리 가족이 뭐예요? 준혁아,
27년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엄마, 저는 아빠 편 안 들 거예요. 준혁아,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준혁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부인,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부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성훈 씨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다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성훈 씨 명의로 된 통장이 제법 많더군요. 그게 이상한 건가요? 문제는 그 통장들에 돈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김은혜 씨 계좌로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거군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은혜 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강남에요. 그래서요? 그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성훈 씨가 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요? 총 3억입니다. 3억?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은혜 씨 명의로 된 차도 있는데 이것도 성훈 씨가 구입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재산이 상당 부분 김은혜 씨에게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은혜한테 돈 줬어?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그래? 변호사한테 들었어. 3억이나 줬다며? 우리 재산을 그 여자한테 다 퍼준 거야? 남편이 변명했어요. 그게 은혜가 힘들어해서. 힘들어? 우리는 안 힘들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낸 줄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당신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친구 지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남편 불륜 상대가 김은혜라며? 응,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 여자 알아. 뭐? 은혜가 우리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어. 근데 그 여자 소문 안 좋아. 무슨 소문? 유부남만 골라서 만난대. 뭐? 진짜야. 내 동료 중에 한 명도 은혜한테 당했어. 남편이 은혜랑 바람 피우다가 이혼했거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아마 타겟이었을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은혜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은혜 씨, 다시 만나요.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은혜 씨, 당신 우리 남편이 처음이 아니죠? 은혜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전에도 유부남이랑 사귀었다며요. 누가 그런 말을? 사실이죠? 은혜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왜 유부남만 만나요? 은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부인,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래요. 뭐가요? 독신 남자들은 돈도 없고 불안정해요. 근데 유부남들은 달라요. 안정적이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쉽게 떠날 수 없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성훈 씨가 저한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뜯어낸 거죠? 은혜가 웃었어요. 뜯어낸 게 아니에요. 성훈 씨가 알아서 준 거예요.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부인도 이제 알았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은혜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당신 우리 집에 온 적 있죠? 서류 가지러 왔다고. 네. 그날 왜 왔어요? 서류도 안 가져갔잖아요. 은혜가 씩 웃었어요. 확인하러 왔죠. 뭘 확인했는데요?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제 물건 하나 두고 왔어요. 뭐? 찾아보세요. 안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안방을 뒤졌어요. 옷장, 서랍, 침대 밑. 그러다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녹음기. 손이 떨렸어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의 대화가 녹음돼 있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일 때문에 그래. 미안.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응, 요즘 프로젝트가. 일상적인 대화들. 근데 왜 이걸 녹음했을까요? 그리고 더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정말? 응,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건 저희가 이혼 이야기를 한 날 밤의 대화였어요. 은혜가 왜 이걸 녹음했을까요?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우리 집에 녹음기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이거 큰일인데요. 왜요? 불법 녹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스토킹이기도 하고요.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은혜는 전문적으로 유부남을 타겟 삼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도 3명의 유부남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냈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은혜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네, 은혜 씨는 결혼했어요. 10년 전에. 그럼 우리 남편이랑은 불륜이죠. 은혜 씨 입장에서도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은혜 남편은 알까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혜 씨가 철저하게 숨겼거든요. 저는 은혜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연락처는 변호사가 알아냈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은혜 씨 남편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제가 할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남편을 만났어요. 4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신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제 남편이 은혜 씨랑 10년 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남자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5년 전쯤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애가 있어요. 초등학생 딸이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딸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딸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은혜가 결혼했다는 거 알아?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뭐? 은혜 결혼했어. 10년 전에. 딸도 있고. 그럴 리 없어. 변호사가 확인했어. 그리고 은혜의 남편도 만났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은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속은 거야, 당신도.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나는 뭐였어? 당신은 은혜한테 돈줄이었어.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남편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회사도 안 가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저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27년을 뭐로 본 거야? 어느 날 남편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여보,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나 은혜한테 속았어. 당연하지. 그 여자는 전문가였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 바보 같아. 27년을 날려버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정 도중에 변호사가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부인, 혹시 준혁 씨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가요? 26이요. 왜요? 그럼 준혁 씨가 태어난 게 1999년인가요? 네, 맞아요.
변호사가 뭔가 계산을 하더니 저를 봤어요. 부인, 혹시 결혼 전에 임신하신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럼 임신 시기가 1998년 말이네요.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인, 성훈 씨가 1998년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요? 6개월 동안요.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성훈 씨가 1998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외에 있었어요. 그럼 준혁 씨 임신 시기랑 안 맞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준혁이가 성훈이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성훈이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준혁이 출산 기록. 출산일 1999년 7월 15일. 그리고 임신 시기를 역산해 보니 임신 추정 시기 1998년 10월. 성훈이가 해외에서 돌아온 게 10월 말이었어요. 그럼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 출산 예정일이랑 실제 출산일이 다를 수 있어요. 조산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DNA 검사를 해야죠. 저는 남편과 준혁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검사 좀 하자. 무슨 검사요? DNA 검사. 준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뭘 확인하는데요? 저는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대신 말했어요. 준혁아, 내가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준혁이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다. 근데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준혁과 성훈 친자관계 아님 0%.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혁이도 결과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준혁아, 나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저는 울면서 준혁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준혁아. 엄마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정신없이 과거를 떠올렸어요. 1998년 성훈이가 해외 출장 갔을 때 저는 누구랑 있었지?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성훈이의 친구 재혁 가명. 재혁이는 성훈이 대학 동기였어요. 당시 저는 재혁이랑 종종 만났어요. 성훈이가 해외에 있을 때 재혁이가 저를 챙겨줬거든요. 형수님, 혼자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혁이는 친절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외로웠어요. 성훈이는 6개월째 해외에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재혁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재혁이가 저녁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술도 마셨어요. 그날 밤, 저는 실수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혁의 번호를 찾았어요.
27년 만에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재혁 씨? 누구세요? 저, 성훈이 아내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형수님? 네,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어요. 재혁 씨, 1998년 기억나세요? 네, 그때 우리 형수님, 그건 제 아들 준혁이요. 혹시 재혁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준혁이를 봤을 때요. 너무 저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형이랑 형수님 사이를 망칠까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선을 넘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준혁이는 알아요? 아직 몰라요. DNA 검사 결과만 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만나요. 우리 셋이서. 며칠 후 저는 준혁이와 재혁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요. 준혁이는 재혁을 처음 봤어요. 엄마, 이분이. 준혁아, 이분이 내 친아버지야. 준혁이가 얼어붙었어요. 재혁이 준혁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혁아, 미안하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혁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응, 준혁아. 나 이해 안 가요. 미안해. 27년 동안 아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빠가 아니고 친아빠는 따로 있고. 준혁이가 울먹였어요. 나는 누구예요? 저는 준혁이를 꼭 안았어요. 준혁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됐어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의 절반을 받았어요. 성훈이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은혜와도 헤어졌대요. 은혜는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해요. 재혁은 가끔 준혁이를 만나고 있어요. 준혁이는 아직 재혁을 아빠라고 부르진 못하지만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딸 지수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준혁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2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제 과거까지 들춰내고 말았어요.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성훈이도 피해자였어요. 은혜에게도 속았고 27년 동안 자기 아들이 아닌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준혁이가 제일 불쌍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란 건 생각보다 약해요.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요. 아무리 숨겨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저는 27년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그때 재혁과의 일을 말했더라면, 성훈이에게 솔직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해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안고요. 여러분,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실수를 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 모든 걸 파괴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